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형식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예전처럼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해서 보내주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이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일날은요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항상 진행합니다. 과거 이틀 동안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한 거고요. 원래는 주중에는 항상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적으로 좀 펼쳐놓고 여러분들과 이것저것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에 올려드리는 컨텐츠가 조금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 있는 점은 뭐냐면 컨텐츠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각기 다르게 좀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들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대가의 목소리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월가의 추천 주식, 월가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골고루 이렇게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의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 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거든요. 하루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또 메시지로 인해서 그 한마디에 추락했던 주식시장이 다시 힘을 냈습니다. S&P 500이 1.13% 급등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0.7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 무려 1.95%나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역시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시면 어제는 오픈도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13.85%나 급등을 했거든요.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등할 만한 이유는 있었지만 뭐 조금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오픈도어의 주주로서 기분도 좋지만 왠지 이렇게 갑자기 14% 가까이 올라가니까요.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9.97% 거의 10%나 폭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리미티드 8.99%, 로블록스가 8.34%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어제 무려 8%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뭐 여기에는 기분 좋은 뉴스 하나가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다음에 인바이테가 7.66%, 니오가 7.45%, 쇼피파이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6.37% 급등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33%, 에디타스가 6.15%, 누홀딩즈가 6.08% 올라갔습니다. 뭐 그 밖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성장주들이요. 뭐 5%, 4% 정도는 대부분 다 올라간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메가테크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7.91%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도 굉장합니다. 2.78%나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2,800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2.44% 올라가면서 $216까지 올라갔고요. 넷플릭스가 2.22%, 아마존도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어느덧 3,300 가까이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2.08% 급등,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0.79%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좀 꺼리끔하다 이러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제 그 엔비디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확보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의 트렌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쿨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아이칸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인데요. 자, 이분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자, 유명한 인베스터인 칼 아이칸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코노믹 다운턴이 오고 있다. 뭐 경기에 그 불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아마도 리세션이 올 가능성, 경기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even worse,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나쁜 건데 이거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는 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오는 뭐 여러 현상들이 있겠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CNBC 말고도요. 제가 보니까 시킹 알파에도 이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써 있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망장자이고 그 액티비스트 투자자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러프한 랜딩을 할 거다. 우리가 보통 연착륙, 경착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착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내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연준과 싸우지 말라,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돈을 막 풀 때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연준에서 돈을 다시 뺏어갈 때는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드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 동안은 페드가 우리의 친구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이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옥시덴탈 그 주식을 팔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거래를 통해서 단기적인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2 빌리언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억만장자 투자자도 뭐 사실 주식시장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는 뭐 장밋빛 미래만 믿고 감사는 안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뭐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오래간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8% 가까이 폭등을 했잖아요. 자, 그럴 만한 희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inaugurate 했다. inaugurate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장 같은 게 공식적으로 문을 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 베를린에 드디어 기가팩토리를 오픈했다라는 경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열었다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 기가팩토리 를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처음이죠. 유럽에서는 유일한 기가팩토리가 오늘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위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를린의 외곽 지역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가팩토리는 약 12,000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이죠. 지금 일하는 사람의 규모만 12,000명이고요. 뭐 그 안에 굉장히 좀 많은 기계들이 요즘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들이 하는 일 외에도 사람도 12,000명이나 고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수용력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유럽 쪽에 가장 커다란 라이벌이 복스바겐이잖아요. 지금 복스바겐이 2021년에 판매한 총 자동차의 숫자가 지금 45만 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복스바겐이 1년 동안 판매한 숫자보다도 많은 수의 전기차를 단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가 바로 베를린의 기가팩토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50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 파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이것은 지금 독일에 있는 모든 다른 공장보다도 좀 높은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오픈 행사를 하면서 세리머니가 이제 행사잖아요. 자, EV 메이커 테슬라가 30개 정도의 그 모델 Y를 고객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차량이 드디어 판매가 개시된 거죠. 이번에 판매되는 그 자동차는 모델 Y였고요. 모델 Y SUV인데 지금 레인지, 주행 거리가 320마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63,990유로입니다. 63,990유로는요. 지금 하나로 환전을 해보니까 지금 뭐 굉장합니다.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한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 SUV의 가격이 8,6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에 그 베를린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용한 총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5 빌리언,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멋진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됐다. 따라서 지금부터 테슬라의 그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 것이 굉장히 좀 자명하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라는 브랜드는요, 사실 없어서 차를 못 파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대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판매 대수가 증가될 것이 거의 개런티가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 오래간만에 블록이 등장을 합니다.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블록의 프라이스 타겟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스퀘어, 즉 블록의 주가가 5.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블록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 미주오의 애널리스트인 댄 돌레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180달러의 목표 주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190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41.79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190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나누기 141.79를 하면요. 자, 지금부터 한 34%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따라서 34%면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시앱이 게이닝하고 있다, 얻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네이저들, 즉 10대들이 드디어 이제 블록에서 제공하는 캐시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주오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10대를 가지고 있는 10대 자녀를 기르고 있는 2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캐시앱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이낸셜 앱으로 지금 곽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딩이니까 지금 최선두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잠재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MAU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MAU는 Monthly Active User입니다. 매달 캐시앱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그런 활성 사용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많은 그 밀리언 인크레멘탈이니까 몇백만 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뉴스는 2022년 캐시앱의 그로스 프로핏에도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티네이저들, 그 10대들이 캐시앱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지난 11월, 그러니까 한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부터 드디어 이제 13살 이상 되는 티네이저들은 캐시 앱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됐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최근에 이제 10대들이 캐시 앱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대들도 이제는 현금으로 뭐 용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캐시 앱에서 그냥 송금을 하거나 뭐 페이팔이나 뭐 이런 앱을 가지고 송금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한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지갑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따라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도 캐시앱을 이용하고 있는 티네이저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쉽게 송금을 하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양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수의 새로운 유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미주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블록이 이제 신세대한테 곽경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시장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기분 좋게 주가도 5%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도 핀테크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뭐 스퀘어의 조카뻘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소파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소파이가 이번에 새로운 기능 하나를 추가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소파이의 주가는 1.57% 정도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화요일 날 런칭을 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 이번 기능은요, 저 소파이의 멤버들이 인베스트를 할 수 있다. 투자를 한다는 거죠. 파트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들이 이제 다이렉트 디파짓을 받을 때, 다이렉트 디파짓이라는 것은 뭐 현금을 이렇게 입금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체크를 써서 입금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이 계좌 간에 전자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송금을 받을 때 그 일부를 투자를 하는데 크립토커런시, 즉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길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로 피라,
지로피는 뭐냐면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파이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전혀 수수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멤버들이요 이제 리커링 펄처스를 할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리커링은 이제 반복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페이첵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회사에서 그 페이첵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이제 월급날이 되면 송금이 계속 올 텐데, 이때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가상화폐로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달러 어마운트,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500를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10%, 내 월급의 10%를 가상화폐를 사는데 투자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저절로 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수료도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개 정도의 가상화폐 중에 내가 원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능은요, 소파이가 새롭게 이제 체킹 앤 세이빙 어카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혜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소파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뱅크 차터를 획득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카운트를 가지게 되는데도 피가 없고요. 오버드래프트도 피가 없습니다. 오버드래프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더 많이 돈을 써서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리면 그 벌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자는 내야겠죠. 자, 그리고 up to 2day early paycheck. 그러니까 이제 월급날에 앞서서 이틀 정도 먼저 월급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파이에서 먼저 입금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은행 라이선스를 딴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상화폐를 월급에서 일정 부분 계속 띄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됨으로써 소파이의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소파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들의 뭐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매출도 증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오래간만에 퀄컴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데요. 자, 퀄컴이 100 밀리언, 1억 달러죠. 1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벤처 펀드를 이번에 만든다. 벤처 펀드라는 것은요,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한테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타버스의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신생 기업한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이 월요일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1억 달러 정도의 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니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펀드는요,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냐면 혁신 기업에 투자할 건데, 그냥 혁신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타겟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성되는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개발자들이 이제 어디에 지금 집중하는 개발자들이냐면 XR 익스피리언스, XR이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는 뭐냐면 가상현실과 그 실제를 이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상현실이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XR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퀄컴 같은 경우는 이번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 메타버스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게임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뿐만이 아니라 웰니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교육,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의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혁신 기업을 찾는다.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에셋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지금 운용 자금이 무려 20억 달러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미 포트폴리오를 벤처 투자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지만 다양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보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그 형태로 지금 미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요. 팔란티어 역시도 이런 벤처 캐피탈을 조성을 해서 많은 그 신생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해주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들이 성공하게 되면 또 그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는 이러한 선순환을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퀄컴 역시도 메타버스의 미래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신생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 기업들의 많은 반도체를 판매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도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한동안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렇게 좀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Certified Service Partner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고요. 자, 이번에 Certified Service Partner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유는 이 SMB 비즈니스를 위해서다. SMB는 뭐냐면요,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번에 런칭이 됐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관련해서 트위터에 나와 있는 설명이 좀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자,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그런 뉴스다. 굉장히 좀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애드벌타이저즈, 그러니까 광고주들이죠. 광고주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에이전시들이 만약에 버짓이 충분하지 않다면 액세스를 가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스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뭐 입력을 하고 버짓을 입력을 하고 이러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것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좀 버짓이 작은 그런 기업들은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런칭이 되면서 누구나 다 버짓이 작아도 상관없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더 트레이드 데스크에 접근 가능한 그런 소규모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애드벌타이저들 그리고 에이전시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고객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데스크 이번 그 프로그램 런칭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는요, 차지포인트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토요타라는 거대 기업과 차지포인트가 파트너십을 연계하게 된다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차지포인트의 주가는 1.71%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토요타 모터스 노스 아메리카니까 이제 토요타의 글로벌 지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북미 쪽에 토요타 쪽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지포인트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그냥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계획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객들한테 그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차징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이번 파트너십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토요타가 2023년형 BZ4X라는 전기차 SUV를 올해 말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 맞추어서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요, BZ4X의 커스터머들, 그 고객들은요,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나옵니다. 어떠한 옵션이냐면 이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차지 포인트가 제공하는 홈플렉스 레벨 2 차저까지, 그러니까 충전기까지 살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라든지 아니면 패키지로 판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플렉스 레벨 2라는 것은 레벨 2는 이제 완속 충전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집에서 이제 차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급속 충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차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차저를 사는 방법은 토요타의 그 딜러를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차지 포인트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에 따르면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내연기관 차를 중고차를 살까 아니면 테슬라를 살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가격이 워낙 높은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과연 차징이 잘 될까? 내가 이제 가고 싶은데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차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한테 바로 차저까지 껴서 판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심, 어떻게 두려움을 조금은 감소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어떻게 보면 느낌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나와서 보시면 집들이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보통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저가 설치가 된다면 이 파킹되어 있는 차에 바로 이제 플러그를 꽂고 밤에 자는 동안 차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젠틀맨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이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스트 마이크 윌슨입니다. 자, 이분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자주 다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말인가 그 주식시장이 25% 정도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끔찍한 전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유가 있죠. 사실 뭐 25%까지 떨어지진 않았어도 사실 이분이 주장한 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그 이후에 굉장히 좀 하락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 쪽집게처럼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스트레지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마이크 윌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분의 의견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역시도 2개의 방송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 2개의 방송은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시청해 보시고 그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댓글을 통해서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let's bring in our halftime headliner. Mike Wilson is back. He's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and the Chief U.S. Equity Strategist at Morgan Stanley. Welcome back. Thanks, Scott. You still negative? Well, I mean, it just has to be as simple as that, right? We've had this big rally. You know, Yeah. you've been on here saying that we're going to have a big pullback. Well, we had it, and now we're trying to put something together to the upside. Are you still negative? Yeah, unfortunately, I mean, look, your panel described it for the most part. I mean, look, the risk setup is worse today than it was 3 months ago, just with the war itself, right? Just that alone, okay? It doesn't even take into account the Fed moving faster now and the risk that that has on the economy. I mean, these are real changes that are for the negative. And so you can't be more positive than you were in December. And we were negative then. And the price isn't that difference at the S&P level. Now, the good news, Scott, as we've talked about a million times on this show, okay, we're in a bear market. We've been in a bear market for a while. It started a long time ago. We've done a lot of good work at the stock level. And actually, you know, last year, the average stock underperformed significantly the S&P. This year, it's probably going to be the opposite. Okay, so what you guys are talking about, picking off names that have already been hammered, that's the strategy now. Get away from the S&P 500. It's a trap. Okay, like thinking about the S&P is, you know, that's not what investors do. Investors look at individual names, and that's what you need to be doing. Now, at the S&P level, we're absolutely more bearish today than we were a month ago because the price is adjusted. And we thought there'd be a rally to 4,500. We wrote about that. Here we are. It's a bear market rally. And look, the numbers you guys are throwing around, I would throw 16 times. That's the right number right now, given where rates are. Okay.
The equity risk premium today is 280. That's the lowest equity risk premium that we've had since the GFC. Okay, that's the lowest number. Does that make sense to anybody? 280 equity risk premium. You're not getting paid to take equity-like risk at 280 basis points. No different than credit spreads, which have blown out here recently. So what's the right equity risk premium in this environment? We have a war going on. You have a Fed that's moving us to inversion quickly, and growth is, not negative, but it's slowing. Okay, that setup says 400 basis points. That's 16 times. I don't think it's that complicated. The hard part is knowing when we're going to get to 16 times. Is it going to be next month? Is it going to be 2 months from now, 3 months from now? I don't know. But I'll tell you this, I'm not that interested in buying the index until we trade to 16 times.